안녕하세요. 전 20대 후반 여자입니다. 어쩌면 제 얼굴에 침 뱉긴 이 사연을 이곳에 적는 이유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서예요. 전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. 제가 아빠였어도 이혼했을 거예요. 어린 제가 봐도 엄마는 참 이기적이었거든요. 거기에 남자까지 밝혔습니다. 어린 제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주변에 남자가 많았고 바람 피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. 실제로 몇 번 목격했거든요. 그렇지만 너무 어렸던 저는 이 사실을 아빠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어린 저는 엄마와 아빠가 떨어져 사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었으니까요. 하지만 이런 마음이 아빠에게 왠지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어린 제가 알 정도였는데 아빠라고 몰랐을까요?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저 때문에 참으셨겠죠.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묵인하며 덮어놓고 살았습니다. 그러자 엄마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과감해졌고 그 남자친구를 친구라며 집까지 끌어들였어요. 전 집에 들어오면 귀를 막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아빠께서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셨고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하시고는 격하게 분노하셨어요. 엄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셨고 아빠는 분노하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어요. 전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. 하지만 어린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혼자 옷장 속에 들어가서 울며 그저 이 상황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결국 도저히 비정상적인 가정을 참지 못한 아빠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. 이런 여자에게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엄마는 절대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셨어요. 그래도 그 와중에 모성애는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도 저에겐 엄마니까요. 하지만 이혼 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엄마가 저를 놓지 않는 이유는 모성애가 아니라 단지 양육비 때문이었어요. 이혼 후 엄마와 전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. 엄마는 그 뒤로 저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.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기에 바빴고 그런 엄마를 못마땅하게 여긴 할머니는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. 제가 불쌍했던 할머니는 절 알뜰살뜰 챙겨주셨습니다. 아빠는 휴대폰을 사주며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셨고 전 그 덕에 자유롭게 아빠를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. 아빠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. 가끔 아빠 집에도 놀러 가곤 했는데 남자 혼자 사는 모습을 보니 어린 제가 봐도 마음이 짠했어요. 전 오히려 아빠에게 더 어른스러운 척하면서 아빠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라고까지 했습니다. 전 아빠를 사랑했고 아빠가 더 행복해지길 바랬으니까요. 하지만 아빠는 괜찮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. 신에게는 제가 미운오리 새끼였던 걸까요? 마치 제가 불행해지기를 바란다는 듯 저에게서 아빠를 앗아갔습니다. 아빠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에게 오시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날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. 전 두고두고 후회했어요. 내가 그날 아빠에게 입학식 때 오라고만 안 했으면 우리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있을 텐데. 내 욕심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.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. 엄마도 몇 날 며칠은 술만 드셨어요. 전 그래도 아빠에 대한 정이 남아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. 혼자 술을 먹고 거실에서 술주정을 부리며 양육비 못 받으면 난 어떡하냐고 하시는 모습을 보곤
정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. 제가 그런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.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. 사춘기가 다가오고 엄마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전 반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. 저에겐 할머니가 있었거든요. 할머니는 저를 너무도 사랑해줬기 때문에 할머니 속을 썩이는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. 전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최대한 올곧게 자라기 위해 노력했어요. 엄마 닮은 것이 너무 싫었던 저는 엄마와 정반대로 행동하기로 했어요.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누가 봐도 착실한 아이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렇게 전 모범생의 삶을 살았어요. 엄마는 그즘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. 그런데 결혼했다는 것과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만났어요.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건 사기라며 엄마를 다그쳤지만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. 이번에 결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들떠 있었습니다. 엄마는 옷 스타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청순하고 얌전하게 그리고 화장도 연하게 하더라고요. 그 아저씨가 돈이 좀 있다면서 본인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. 저에게도 혹시나 길에서 마주쳐도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하라며 신신당부했어요. 그래야 저한테도 좋은 거라면서요. 이제 엄마의 저런 모습이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 전 그다지 관심도 없었습니다.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꽁냥거리는 엄마와 아저씨를 마주쳤어요. 엄마는 제 입을 막으려고 한 건지 먼저 말을 걸더군요. 그러면서 그 아저씨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. 수혜 왔니? 인사해. 이쪽은 이모가 만나고 있는 아저씨야. 안녕하세요. 제가 말한 그 조카예요. 언니네 부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제가 맡고 있다던. 그러면서 엄청 착한 이모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. 저를 불쌍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. 전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손을 탁 치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. 뒤따라 들어온 엄마는 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. 야, 그렇게 싸가지 없이 툭 하고 들어가면 어떡하니? 네가 잘 보여야 나중에 널 데려갈 수 있을 거 아니야. 지금 자식이라고도 말 못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데려가? 그게 말이 돼? 말이 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나중에 식사 자리 만들 테니까 그땐 순한 척하면서 애교도 좀 떨고 그래. 됐어. 엄마 혼자 결혼해. 난 할머니랑 살 거야. 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도대체 엄마라는 사람이 철은 언제 들지가 참 궁금했어요. 남자한테 저럴 노력으로 본인 스스로 일하고 당당하게 살면 될 텐데 참 답답했습니다. 그 뒤로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몇 번 저를 끼고 만났어요. 엄마는 애교 좀 부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전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. 전 그냥 얌전히 밥만 먹고 인사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였어요. 엄마는 결국 저를 버리고 그 아저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. 전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. 저에게는 엄마란 남들과는 다른 관계였으니까요. 전 그렇게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됐습니다. 엄마가 가끔 용돈 정도는 챙겨줬어요. 하지만 나머지는 할머니와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. 말 그대로 정말 버려진 거죠. 전 고등학생이 되고 알바를 시작했어요. 저라는 존재가 할머니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손에 넣지 않으려고 애썼어요. 전 반드시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리라고 마음먹었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 저를 할머니는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그저 미안하단 말뿐이셨어요. 할머니가 미안할 게 뭐 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 본인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 이렇게 어린 너까지 고생하게 만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전 할머니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행복하다며
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전 할머니 앞에서 더 의연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살았어요. 시간은 흘렀고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. 서울의 명문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학교에 가게 됐어요. 할머니는 그런 저를 무척 기특해 하셨습니다. 입학식 때 엄마가 오시길 바랬는지 할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대학 얘기를 꺼냈어요. 돈 달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지 얘기는 듣지도 않고 대뜸 돈 없다며 둘러대곤 딴소리만 했습니다. 엄마에게는 제가 짐덩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봐요. 전 할머니에게 엄마가 혼자 재혼할 때부터 난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맘 편히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오히려 눈앞에 안 보이니 속이 편하다고요. 전 대학생이 돼서도 알바를 계속했습니다. 방학 때는 일당이 높은 일을 찾아 멀리 가서도 일을 했어요. 힘들고 고될 때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다독이며 살았습니다.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가족이자 제 부모님 같은 분이시니까요. 할머니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해가 갈수록 체력도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. 이모들이 가끔 오시긴 했지만 결국 각자 살 길이 바쁘시다 보니 챙겨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. 그 중에서도 엄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카톡 프로필을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신혼을 즐기기에 바빠 보였어요. 전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렸어요. 할머니 앞에서 징징대며 사느니 차라리 결혼이라도 해서 그 꼴을 안 보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전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에게 꼬박꼬박 전화해서 컨디션을 체크했습니다.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너 졸업할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. 전 할머니께 시집가고 애 낳는 것도 봐야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. 곁에 있어줄 거라는 할머니의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. 전 그렇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할머니는 졸업식에 함께 하시겠다던 약속을 지키시곤 돌아가셨습니다. 제 하늘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날이었어요. 이제 전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. 할머니의 장례가 진행되느라 정신이 없이 지냈어요. 발인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이제 혼자라는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. 다음 날이 되고 이모들과 함께 할머니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왔습니다.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엄마도 상심이 크겠다고 생각했어요. 다 같이 짐을 정리하고 서류 정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어요. 엄마는 그제야 본심을 드러냈습니다. 근데 이 집 어떻게 나눌 거야? 그렇습니다. 엄마는 할머니가 사시던 이 집을 탐내고 있던 거예요. 이모들은 대단하다는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첫째 이모가 얘기했어요. 이 집 엄마가 수혜한테 넘기기로 했어. 우리도 다 동의했고 이미 서류 준비도 다 끝났어. 그래? 그럼 이 집 내놔야겠네. 수혜 혼자서 살기엔 크고 낡기도 했고 나랑 반 나누면 되겠네. 너 내 말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 집 수혜한테 넘긴 거라고, 네가 아니라. 수혜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너한테 권한 없고 이 집은 수혜 거야. 절대 건드리지 마. 네가 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게 엄마 유언이었어. 내가 무슨 도둑년이야?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? 지금 너 말하는 거 봐. 이게 딱 도둑년이지 뭐니? 됐어, 나 갈게. 엄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. 이모들은 저에게 절대 엄마 말을 듣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어요. 전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셨다는 말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.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걱정뿐이었던 거예요. 홀로 된 제가 오갈 곳이 없을까봐
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. 그 뒤로 틈만 나면 엄마는 저에게 연락해서 팔아버리라고 닥달을 했어요. 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. 전화까지 아예 차단해버렸어요. 그랬더니 이젠 집까지 찾아와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. 네가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눌러앉아 있는 건데. 그냥 팔고 너도 새 오피스텔 가서 살면 좋잖아. 엄마가 오피스텔 알아봐 줄 테니까 그거 구하고 나머지 돈 엄마 주고. 이거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.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. 그리고 난 이 집 팔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. 엄마 나 버리고 결혼한 뒤로 나 보러 온 것보다 요즘 이 집 달라고 찾아온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거 알아? 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엄마도 여기에 관심 끄고 그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아, 그냥. 뭐? 내가 이혼하고 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효도는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엄마가 날 키워? 말은 바로 해야지. 할머니가 날 다 키웠지. 엄만 남자랑 노느라 바쁘기만 했잖아.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 집 관련된 헛소리 하면 그땐 아저씨 찾아가서 엄마가 사실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거 다 밝힐 거야. 남자의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라고 내가 다 말할 거라고. 그러니까 관심 끄고 여태 그랬던 것처럼 남처럼 조용히 살아. 엄마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제가 한 말이 무섭긴 했나 봐요. 그 뒤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하긴 이제 가진 거라곤 그 아저씨뿐이니까요.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에게 당당한 그 모습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. 전 할머니의 마지막 배려 덕분에 혼자지만 주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. 이젠 취업도 하고 어느 정도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할머니께 그리고 아빠에게 당당히 제가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. 할머니의 방은 제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.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시 여행 가신 거라고 생각하며 잘 이겨내고 살고 있습니다. 할머니가 주신 집은 재개발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. 이모들은 잘된 일이라며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있으라며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. 이것도 할머니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할머니, 아빠,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다시 다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세요. 좋은 얘기도 아닌데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